정부 당국은 국민들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런 권력을 즐긴다. 그들은 주로 국민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강요함으로써 사회에서 자신들의 힘을 보존한다.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정부 당국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고 유도한 것이다. 정부 당국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의 우리는 정부 당국이 이렇게 만든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신이 만일 야구, 민주주의 또는 신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정부 당국이 당신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부 당국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요점은 결국 국민들은 정부 당국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옵션에는 일반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 당국이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개발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정부 당국이 제공한 선택사항 위에 새로운 것을 건설할 때 이것은 당국의 의지의 실현일 뿐이다. 당국은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회과학의 기원이 되었다. 당국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아이디어를 지지해왔으며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는 억압해왔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정부 당국의 이익만을 따랐다. 그 결과 사회과학은 사회정의와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사회과학자들이 단지 정부 당국의 압력을 받아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들이 한 일은 사회의 발전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사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를 개선하고 싶어도 선배들로부터 받아들여진 왜곡된 지식으로 이미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회를 개선할 가능성은 없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정부 당국은 우리가 사회 문제로부터 탈피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과학의 창조를 지지해왔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고방식이 인류의 밝은 미래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이것을 국민에 의한 국민의 최선의 정치적 선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론을 따르면 민주주의는 정부 당국의 이익이 되었을 뿐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반란을 일으켜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국민들을 사고를 조작하여 비밀리에 사회정책을 통제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날 그들은 정치인, 과학자, 그리고 언론들을 자신들이 소유한 경제력으로 통제함으로써 이것을 수행한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 세계의 음모를 폭로하다라는 기사에서 밝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들의 이익을 따르는 민주주의를 갖게 되었다. 국민들의 자유를 계속 막는 것은 다름 아닌 독재 정권의 한 형태다. 민주주의는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고안한 사기였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권위자들을 엘리트라고 부린다. 우리는 그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사회를 지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유한 부를 비밀리에 사용하면서 통치하는 그들을 엘리트라고 부른다. 그들의 권력은 공개적으로 통치하는 독재자의 권력보다 크지만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이다. 국민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권력에서 엘리트를 제거할 수가 없다. 엘리트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시를 매우 신중하게 따른다. 만일 이 엘리트들의 재정적 지원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정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엘리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연구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자신들이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자본주의를 제시하는 이유이다. 사회도 자본주의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의 전체 철학은 앞으로도 자본가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길은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 매우 부당하다. 사회과학자들은 엘리트의 지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방지하고 엘리트의 지속적인 생존을 돕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엘리트들은 사회과학이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도록 장려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들을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또한 엘리트들이 최고의 지식인들도 속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면 엘리트는 벌써 이것을 금지시켰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단 한 명도 마르크스주의를 자유롭게 선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마르크스는 여전히 사회의 진보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그것을 설명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서방 세계의 모든 조직들은 그들의 운영에 돈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에게서만 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모두 엘리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할 힘을 잃는다. 대신 엘리트에 의해서 타락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오도하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막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원받는다. 엘리트들은 서방 세계의 주류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숨긴다. 소위 독립적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운영에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재정적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엘리트들에게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엘리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엘리트가 싫어할 만한 자료들을 출판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엘리트가 무언가를 홍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사람들이 머리를 돌리는 곳마다 그것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반복되면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에 허위 선전에 엘리트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덕분에 사람들은 아직까지 9.11 테러 공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9.11 테러에 자신들이 참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사실을 오도했다. 엘리트들은 9.11을 이용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정복했고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를 감소시켰다. 엘리트는 속임수의 달인들이다. 그들은 조작은 또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9.11에 대한 폭로기사에서 9.11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지구온난화 선전은 CO2 생산에 대한 규제를 높이는 것인데 이것은 세계의 산업 발전에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음으로써 엘리트들의 힘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사하라 사막은 팽창되고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북극은 줄어들지만 부유한 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엘리트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만든 것은 기후변화를 우려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통제하는 규칙을 시행하고 싶어서이다. 비슷한 예에서 핵무기의 개발은 그것이 없는 국가에서는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핵무기를 제거할 의사가 없다. 엘리트들은 서방 세계에서 모든 사건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엘리트가 생각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엘리트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늘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유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자유롭게 만들고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하는 권위주의의 독재 정권이다. 모든 사회적 문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사회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평등권에 있다. 평등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 방해해온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한다. 이러한 인권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평등한 인권과 같은 것은 없다. 평등한 인권의 패키지는 하나뿐이며 평등한 인권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로켓 과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제거하고 평등한 인권 교체를 상상하려고 하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는 있다. 문제는 매우 간단하지만 사회는 지금까지 동등한 인권을 정의하지 않았다. 평등한 인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생성된 모든 당국의 강제된 지식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인 왜곡된 지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구상 자체를 거부한다. 사회과학은 사회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아 왔다.